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건강 브랜스 내과 전문의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극심한 통증으로 72시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포진에 대한 건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같은 날씨에 흔히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가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0에서 30%가 일생에 한 번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특히 면역력이 떨어질 때 더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아직 수포가 보이지 않아서 감기 몸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대체로 피곤하고 열이 나면서 통증을 느끼는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수포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대상포진 후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에 있어서 신경 손상으로 인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치료 골든타임을 3일, 72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이 되면 고통이 심해서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인 대상포진, 살을 스치기만 해도 쓰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하고 화끈거리고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계속이 된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상포진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인간의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은 척추를 따라서 좌우 대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신경이 모여있는 곳을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어려서 수두를 앓고 난 이후 신경절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바이러스가 어려서는 수두로, 나이 들어서는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 질환, 외상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면 대상포진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증상이 발현된 초기부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키며 통증이 점차 심화되고 대상포진이 치료된 후에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생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50대, 60대 고령층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최근에는 30대, 40대에서도 발병 사례가 증가해서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면역이 떨어질 때 찾아오는 무서운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은 어떤 질병일까요? 대상포진의 포진은 물집을 의미하고 대상의 대는 한자어로 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물집을 말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서 신경 지배 영역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킨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피부에 빨간 발진과 수포가 생기는 피부병입니다. 다른 피부병하고 다르게 가려움증보다는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염입니다. 피부에 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볼 수 있지만 신경염입니다. 어려서 수두를 앓고 난 후에 수두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 신경절에 바이러스 숨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개 50세가 넘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때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에 걸리게 됩니다. 같은 바이러스가 어릴 때는 수두로, 나이가 들어서는 대상포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도 부릅니다. 젊은 사람은 대상포진이 잘 생기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질환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포진 피부 증상도 심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50세 이후에 많이 생기지만 최근 20대, 30대에서도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의 환자분들은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는 무려 7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10대 미만의 환자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노년층이 주로 걸리는 질병은 맞지만 모든 세대가 걸리는 질병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 또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면역 저하가 생기는 경우로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이 있으면,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대상포진이 잘 생깁니다. 대상포진 가족력이 있어도 잘 생깁니다. 또 대상포진이 더 잘 발생하는 계절도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연중 비슷하게 발생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여름에 조금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여름철에 쉽게 지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대상포진이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포진은 아프고 물집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가 대상포진이라고 진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물집이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기는 부위는 가슴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목, 얼굴 순으로 많이 생깁니다. 주로 생기는 부위 외에도 우리 몸에 신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에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감기로 오인하기 쉽지만 이어서 콕콕 찌르고 스치기만 해도 쓰라린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부위로 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발진 위로 물집이 생기면 대상포진으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간지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감기로 생각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포가 나타나기 전 두통, 몸살, 팔다리 저림, 근육통, 이런 다양한 증상을 함께 겪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감기로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피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보고 진단합니다. 신경 한 분절을 타고 염증이 일어나므로 몸을 좌우로 나누어서 한쪽으로만 생깁니다. 그러면서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편에서도 생기면 이건 대상포진이 아닙니다. 물집이 여러 개 생기고 띠를 형성하며 이 물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상포진 통증은 옷이 스치기만 해도 쓰라리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벌에 쏘인 듯이 욱신거리고 칼로 베인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불에 댄 것 같다고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분만통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통증 지수를 10으로 나누어서 10을 최고로 볼 때 8 내지 9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각막염, 포도막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귀를 침범한 경우 청력이 떨어지고, 얼굴을 침범한 경우 안면마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질환 자체로도 고통스럽고 무서운 질환이지만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대상포진이 걸린 후 발생하는 후유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이는 대상포진이 걸린 후 약 15에서 3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포가 발생하고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짧게는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도 만성적인 통증이 남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생기고 3일 안에 대상포진 항바이러스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안타깝게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일 안에 치료하는 것이 좋지만 3일이 지났더라도 항바이러스로 치료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의심이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치료기간은 경구 항바이러스를 일주일 사용합니다. 피부에 아직 병변이 나타나지 않아도 대상포진 증상이 있으면 이때 치료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앞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외에도 대상포진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심한 경우 눈에 오면 실명이 올 수 있고, 귀에 오면 청력 손실, 안면신경에 오면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은 중풍이 또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뇌혈관에도 염증이 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 정신과적인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심한 통증으로 옷을 입기도 어렵고 목욕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 대상포진 범위가 넓고 통증이 심했던 분들의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다친 분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잘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치료가 늦은 경우,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더 잘 생깁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통증의 양상은 우리가 다쳐서 아픈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신경에 염증이 일어나므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경염이 신경절이나 척수에서 계속되면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겼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경통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반적으로 다쳐서 느끼는 통증과는 다르게 외부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끼는 자발통이 생기고, 작은 자극도 크게 느끼는 통각 과민, 그리고 이상 감각 등을 호소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초기에 항바이러스로 치료를 해서 대상포진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해도 고령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환자에 따라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다행히 대상포진도 예방접종 주사가 있습니다. 평생에 3명 중 1사람에게 생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50세 이상부터 맞게 됩니다. 주사 부위는 독감 접종처럼 상완, 삼각근 근육 내에 합니다. 2번 접종을 하는데 처음 맞고 나서 2 내지 6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합니다. 최근에 사용 중인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이용한 대상포진 접종은 전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고, 전에 사용되던 약독화 생백신을 맞았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예방접종 전에 대상포진 항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0세 이후면 맞으면 됩니다.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접종하면 됩니다. 많은 질환이 지구상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방접종의 보급으로 예전에 보유율 8%였던 것이 현재는 20대 이하는 B형 간염 보유율이 0.1%입니다. 이렇듯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감염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방접종은 면역 저하로 생기는 감염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노년기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소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는 예방접종이 사망을 막는
중요한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원장님은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도 50이 넘었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이전에 대상포진 접종을 하였지만 새로 나온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다시 예방접종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이면 꼭 해야 되는 접종이고요. 18세 이상이면 면역 저하 상태라면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효과는 2주 후부터 나타납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맞으면 50대나 60대에서 97% 이상에서 대상포진 예방 효과를 보이고 대상포진의 신경통도 90% 이상에서 예방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가 높은 예방법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폐렴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접종이 다 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속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상식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상포진과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을 체크합니다.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려서 수두를 앓고 난 후 내재된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때문에 생긴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물집을 만진다고 해도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 물집이 생긴 자리를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소아가 만진다면 대상포진이 아니라 소아에게서 수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소아와 접촉을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걸린 후 재발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환을 앓고 난 후 항체가 생기면 질환이 재발하지 않는데 대상포진은 항체가 생겨도 다른 질환과 다르게 재발을 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치료된 후에 다시 신경제를 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상포진을 앓은 후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앓고 난 후에 신경절에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경 가닥을 따라서 퍼집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척추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한 가닥씩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대상포진에 걸리면 몸의 한쪽에만 통증과 수포를 동반하는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신경 중에서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중에서 주로 감각신경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한쪽 편으로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대상포진 하면 떠올리는 것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95%가 대상포진을 앓는 동안 통증을 경험하고 70세 이상은 20% 정도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깁니다. 이때부터서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질환의 치료가 끝나면 통증이 같이 사라져야 되지만 이상하게도 아픈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다행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좋은 치료 약제가 있어서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3개월 이상 대상포진이 생긴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 이때부터서는 통증 자체를 만성 통증이라 하는 질환으로 보고 통증을 관리 조절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저만의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다.
수두를 앓아서 항체가 생겼어도 수두 예방 접종을 했어도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두를 앓고 난 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절에 숨게 되고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재활성화될 때는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 주로 걸리게 되는 질병은 맞지만 모든 세대가 주의해야 할 질병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영양 결핍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기 쉽고, 이외에도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이 있으면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상포진 골든타임. 3일 안에 초기 치료하자. 대상포진의 경우 수포가 발생하고 72시간 이내인 초반에 항바이러스를 적절하게 복용하면 대상포진의 신경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체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도 만성적인 통증이 남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안타깝게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수 있으니 대상포진이 의심이 되면 바로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상포진.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성인 예방접종은 면역 저하로 생기는 감염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노년기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가 좋은 예방법입니다. 독감이나 폐렴 백신의 경우 예방 효과가 약 40에서 50%라고 말하지만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효과가 97%이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예방하므로 아주 효과적인 접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폐렴, 코로나, 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의 증상을 알아서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아서 항체가 생겼다고 대상포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수두를 앓았기 때문에 또는 약독화, 생백신, 수두 예방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3명 중에서 1명이 걸리는 대상포진은 점차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키므로 50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을 못해서 대상포진이 생기면 골든타임인 3일 이내에 치료받는 것이 향후 생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그리고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건강프렌즈 내과 전문의 한정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